오늘의 리뷰는 바로 HG 다이젠가. 드디어 HG 슈퍼로봇 대전 OG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사이바스터, 뭐 알트아이젠 해가지고 뭐 게슈펜스트 하더니 이제 다이젠가. 슈퍼로봇 대전에서 또 가장 인기 많은 슈퍼로봇 하면 또 이 친구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 굉장히 반갑거든요. 더군다나 그 다이젠가의 연출, 특유의 그 젠가 존 볼트라는 파일럿의 캐릭터성, 이런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그저 반갑습니다. 23년 8월 26일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5,200엔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박스도 같이 두껍더라고요. 생각보다 두껍구나. 거기다가 슈로데 OG HG들은 다 지금 보면은 액션 베이스가 다 포함이에요. 다. 사이버스터 때부터 쭉 포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자, 그럼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이젠가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조형 끝내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만들고 든 생각은요, 왜 아우센자이터를 바로 같이 내지 않았지? 아니, 곧장 발표해도 되지 않을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일단 부속품 먼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베이스입니다. 슈퍼로봇 대전 HG 시리즈에는 다 들어가 있죠. 액션 베이스 4를 기반으로 한 액션 베이스입니다. 여기 보통은 이 보조 스탠드 같은 경우는 잘 안 썼는데, 이번에는 팔을 날리는 공격, 다이나믹 너클 때문에라도 이 보조 스탠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정크부터 살펴볼게요. 깜짝 놀랐는데 일단 안면 부분이 정크가 그대로 남아요. 다이젠가의 얼굴입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턱, 얼굴, 뭐 이런 주변을 덮고 있는 빨간 색깔 부분, 눈, 금색 다 분할입니다. 진짜 이 다이젠가에는 스티커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분할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복 런너 덕분에 이제 스커트 안에 들어가는 버니어 파츠도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손들도 있습니다. 좌측 손뿐이지만 편손 자체는 완전 쫙 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살짝 구부린 형태로 해서 액션용으로 볼 수 있겠고, 무장손이 총 2종류 들어가는데 오른손은 같은 거 2개가 들어갑니다. 손바닥에 조인트가 있어서 이걸로 무장을, 참함도를 손에 고정하는 거고요. 왼손에는 조인트가 없어요. 왼손은 그냥 지탱용 또는 액션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양손으로 참함도를 쥘 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기본 장착은 주먹손, 꽉 쥔 주먹손. 야, 드디어 꽉 쥔 주먹손이. 그리고 삼식 참함도, 요거는 전개되지 않은 통상 버전의 삼식 참함도가 들어갑니다. 칼날 자체는 메탈릭 실버 사출을 통해서 약간 글로스하게 사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반사가 잘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드 부분도 메탈릭 골드 사출을 통해서 구현이 됐고요. 색깔 참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딱 먹선만 넣었는데도 꽤나 볼만한 형태가 완성이 됐고요. 손잡이 자체에는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삼식 참함도 전개 버전. 기본적으로 이 통상 상태의 삼식 참함도가 전개된 형태죠. 손잡이도 늘어나고 가드도 늘어나서 안에서 거대한 칼날이 전개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손잡이 먼저. 연출상으로도 이 삼식 참함도의 손잡이가 쫙쫙쫙 하면서 길어지는 형태인데,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거를 구현을 해놨어요. 비교를 해보면은 이 특유의 중간 디테일 사이사이가 멀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늘어난 형태를 또 재현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가드 부분이 양옆으로 쫙 펼쳐지면서 요렇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디테일 자체는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특징적인 게, 칼 날 쪽은 요 금색깔 부품도 뾰족하고요. 칼 등 부분은 각이 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전개된 참함도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한쪽은 뾰족한 형태로 솟아 올라와 있고요. 반대쪽은 이렇게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참함도의 칼날 자체도 보면은 이거를 다 파츠 분할을 했더라고요.
당연히 뭐 요 근래 본 걸로 치면은 뭐 이렇게 메탈릭 실버 사출한 다음에 검은 색깔 스티커 붙이겠지 막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검은 색깔 파츠 위로 메탈릭 실버로 된 칼날을 그대로 결합을 하는 형태. 그래서 이 손잡이 부근의 실버 파츠부터 요 칼날까지 통으로 되어 있어요. 쫙 통으로 되어 있고 칼날의 끝, 칼 끝부분만 별도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꽤나 뾰족한 형태예요. 그리고 참함도 식이나 되잖아요. 크기를 안 볼 수가 없죠. 짠! 다이젠가보다 월등히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이 전개가 안 된 통상 버전 같은 경우는 딱 다이젠가 머리까지 오는 정도로 되어 있어요. 아니구나, 머리보다 기네요, 통상 버전도. 이렇게 보니까. 간단하게 사이즈도 재봅시다. 참함도, 전개된 참함도가 27.5cm 정도 나오네요. 27.5. 야, 왜 이렇게 기냐? 엄청 기네. 그리고 통상 상태의 참함도가 18.5cm입니다. 18.5cm면은 MG 퍼스트보다 큰 거 아닌가? MG 퍼스트가 18cm 아닌가? 그리고 다이젠가 본체가 머리까지가 약 18cm네요. 정확히는 이 뿔까지라고 해야겠다. 뿔까지가 18cm 정도 나오고요. 이 치솟은 어깨까지 하면 20cm가 넘어서 21cm가량이 나오네요. 이거보다 어깨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간 굉장한 참함도의 위력 잘 봤습니다. 내가 들어도 자연스럽네. 최소한 식칼 사이즈는 되는구나. 와우. 그러면 다이젠가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이젠가 다이나믹 제네럴 가디언이라는 이름인데 다이나믹에서 다이를 떼우고 제네럴에서 제, 네, 니은까지만 제까지 따오고 마지막에 가디언의 가드까지 땄나요? 가까지 땄네. 가. 그래서 줄여서 다이젠가. 전체적으로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 팔이라든가 어깨 윗부분 아니면은 요 발등, 뭐 스커트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갑옷 형태를 연상케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뾰족뾰족한 디자인이에요. 어깨부터 스커트 끝부분이나 뭐 발끝까지도 다 뾰족뾰족하니까요. 자세히 보기 전에 간단한 크기 비교로 HG 퍼스트 건담 빠밤. 퍼스트 건담이 허리까지 오네요. 거의 딱 허리 옵니다 지금. 이게 슈로데 HG 라인업이 이게 사이즈가 좀 큼직큼직해서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부품이 막 무지막지 많은 건 또 아니라서 조립도 수월수월하고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이젠가. 일단 머리 부분, 역시 로봇의 얼굴은 잘생겨야 한다. 특유의 뿔 디자인, 이렇게 막 각이 막 엄청 절고 막 역으로 올라가 있는 이런 뿔 디자인도 잘 재현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정크 파츠에도 봤듯이 이제 안면 부분, 얼굴 부분에 눈, 그리고 주변에 붉은색, 거기다가 뿔이나 턱, 은색까지 전부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티커는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요 뿔 뒤쪽에도 금색깔 뿔이 있죠. 이것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조립하면서 파츠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래요. 이 금색깔 뿔은. 그리고 몸통. 여기 역시 스티커를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있다면은 이제 봉투 안에서 이렇게 막 파츠끼리 막 스크래치가 있었나 봐요. 여기 흠집이 좀 가 있는데 이거 문질러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하, 이건 좀 쓰려요. 그리고 역시나 이 붉은 색깔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은색깔의 허리 부분, 여기도 지금 각져 있는 이 허리 특유의 디자인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복부 정중앙에 있는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색까지도. 그리고 뒤로 돌려보면은 여기에 내장식 스러스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애니메이션이던 게임이던 연출상 하늘로 점프할 때 여기서 등이 열리더니 안쪽에 촥 하면서 내장식 스러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 역시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은색으로 또 메탈릭 실버로 사출이 됐어요. 왠지 딱 이 구도만 보면은 달아! 운요의 속도까지! 하면서 외치고 점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어깨 부분, 여기가 이제 제네럴 블래스터를 발사하는 어깨잖아요. 동그란 부분이 여기서 거대한 이제 빔을 발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금색은 역시나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겉에 있는 은색깔 부분 역시 파츠 분할인데, 안쪽에서 보면은 이 내부 파츠까지도
다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 안쪽에도 디테일이 조금은 또 들어있더라라는 게 특징이었고, 그리고 어깨 바깥쪽으로 이 부분 거대한 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여기 역시 위아래로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또 되어 있었고, 어깨 위쪽에 있는 이 붉은 색깔 갑옷도 역시나 다 깔끔하게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쪽은 볼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바디 컬러 쪽 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다 메탈릭 실버 사출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사출됐고요. 그리고 발등과 팔꿈치에 들어가는 이 메탈릭 블루 부분도 역시나 아주 멋진 조형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스파이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가 꽤나 입체감이 좋았어요. 더구나 요 너클을 발사할 때 쓰는 스러스터 부분, 요 팔꿈치 뒤쪽에 있는 요것도 다 파츠 분할이었고요. 팔 아래쪽으로도 뭐 손가락 빨간색, 손등 분할, 뭐 금색깔 손목 파츠 분할, 뭐 깔끔하게 아주 잘 되어 있었어요. 그 와중에 관절부는 아까 이 어깨 쪽도 그랬지만 검은 색깔 파츠로, 완전 검은 색깔 파츠로 사출이 됐어요. 다음은 스커트. 이 전면부가 완전히 그냥 그 무슨 장수의 갑옷처럼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이 붉은 색깔 포인트도 전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뒤쪽도 마찬가지 안쪽에 이 빨간색으로 해서 파츠 분할을 해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스커트 내부도 이렇게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과 함께 버니어 파츠 3개가 들어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사이드 스커트, 저는 이렇게까지 뾰족하게 해줄 줄 몰랐는데 여기 조형이 이게 생각보다 이 뿔 부분이, 스커트 뿔이 얇습니다. 이거는 다룰 때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 쪽 역시 무릎도 이게 뾰족한 스파이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허벅지 쪽도 보면은 허벅지 바깥쪽이랑 허벅지 안쪽의 디테일이 또 다르더라고요. 이쪽도 아주 멋지게 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정강이도 보면은 이 곡선 보이세요? 움푹 파여 있는,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이 곡선, 완전 그 오바리 마사비 씨 특유의 그런 느낌 아닙니까? 요 형태가 완전 아주 적나라하게 잘 구현이 된 것 같아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발등 부분 역시나 아까 팔꿈치에 있었던 컬러와 동일한 컬러, 디테일도 비슷하죠. 갑옷이 뭔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발도 보면은 금색깔 메탈릭 골드 파츠를 쓰고요. 발바닥을 보면은 이제 발바닥 쪽은 분할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에도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발꿈치 쪽이었는데, 정확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겠다. 이쪽에 실린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실린더가 가동하는 건 아니긴 한데, 자세히 보면은 이 볼관절이거든요. 이 발꿈치 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 볼관절에도 디테일을 넣었더라고요. 관절에다, 볼에다가. 그래서 가동은 어떨까? 일단 목 부분, 제가 목 좀 놀랐는데요. 일단 기본은 볼관절입니다. 뭐 특별히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고개를 돌릴 수가 있고요. 볼관절 바로 아래쪽에 C형 파츠를 사용을 하는 축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여줄 수, 이건 숙인다기보단 머리를 넣었다 정도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가동을 한다는 거. 특히나 이 고개를 머리를 내리는 부분은 어마어마하고요. 드는 부분도 꽤나 움직이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프레임 자체에 좌우로 꺾을 수 있는 축관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축관절이 정중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뽑아보면은 축이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관절을 끼웠을 때 목 전체가 앞부분이 좀 이렇게 헤드 부분이 움직이는 느낌? 그대로 어깨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어깨 가동도 보면은 요 안쪽에 메탈릭 실버 프레임이 있고요. 그 어깨 쪽으로 해서 검은 색깔 프레임이 하나 더 있잖아요. 잘 보면 이 프레임 자체가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서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관절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이렇게 안쪽에 있던 프레임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끔,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 관절 프레임이 좀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어깨를 앞으로 이렇게 쭉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깨 자체도 이렇게 상하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깨 갑옷 자체도 보면은 팔과는 별도로 또 가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결국은 움직이다 보면 이 팔꿈치가 이 어깨에 닿는단 말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닿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예 지금 어깨랑 별도로 어깨의 이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별도로 가동을 하는 상하 가동을 해주고 여기다가 아까 위에 빨간 색깔 갑옷 같은 경우는 볼관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좀 더 움직여줍니다. 안쪽에는 볼 폴리캡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은. 애초에 폴리캡을 사용하는 게 여기랑 발목 정도? 그래서 아예 어깨를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 있다 보니까 팔을 옆으로 드는 게 좀 편안하더라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 어깨 갑옷 자체가 아예 뭐 별도 가동이라는 건 아니고 결국 팔을 앞뒤로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뭔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포즈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틀어놓은 거고요. 팔의 하박이 회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서 안쪽에 이중 관절이 드러나죠. 거의 완벽하게 굽혀지는 그런 팔꿈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여러 가지로 크게 가동을 해주지만 손목도 보면은 이 손목의 갑옷 있죠? 금색깔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요. 이 손목 외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허리인데 허리 자체는 축관절로 해서 크게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돌아가 줍니다. 그리고 흉부 쪽으로 볼관절, 좀 큰 볼관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앞뒤 가동이라든가 좀 더 이렇게 허리 자체가 좀 흉부가 스윙을 한다던가 관절 자체는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더라고요. 이쪽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디자인 때문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숙이는 건 좀 약한 편이에요. 뒤로 들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숙이는 거는 좀 많이 약해요. 이게 끝이에요. 숙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안 숙여졌다고 봐야겠죠. 그나마 볼관절을 이런 식으로 살짝만 걸쳐서요. 살짝만 걸쳐서 숙이면 조금 더 숙여지긴 하는데 약간 불안하죠. 아무래도 큰 참암도를 들고 나면은 이게 살짝 걸쳐놓은 느낌이기도 하니까 아예 그냥 쑥 밀어 넣어 놓는 게 안전하겠죠. 그 다음은 고관절을 보기 위해서는 스커트도 한번 봐야겠죠. 스커트, 이게 앞쪽 스커트 볼관절 연결인데 들리는 거는 크게 들어지기는 해요. 근데 애초에 모양 자체가 살짝 안으로 말려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들어주면은 오히려 이제 바깥쪽이 이게 다리 가동을 불편하게 할 것 같잖아요. 대신에 어차피 고관절이 밑으로 쭉 빠지는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 가면서 다리를 움직여주면 좀 더 편하게 이런 식으로 90도보다 조금 더 다리를 들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애초에 이제 스커트 자체도 전체적으로 가동 범위가 넓습니다.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중 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쫙 들어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펼쳐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뭐 당연하지만 이중 관절 크게 굽혀지는 형태로 관절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무릎 연동 같은 건 들어있지 않아서 이렇게 딱 굽혔을 때 굉장히 스파이크,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무릎이 완성이 됩니다. 무지막지. 그리고 발목인데 이 발목은 뭔가 괜찮은 듯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 회전부, 발목 회전하는 부분 축관절을 활용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발목을 안쪽으로 꺾는 부분도 역시나 축관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꺾는 거 자체는 뭐 크게 막 대단히 막 90도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접지 않는데 큰 문제 없을 정도로 잘 꺾여주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이렇게 앞으로 굽혀지는 형태로 관절이 하나 더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히는 게 가능한데 굽히는 게 이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발바닥 가동에다가 굽히는 거를 좀 담당을 시켰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보면은 아까 볼관절 쓰는 데는 이 앵클 가드입니다. 발목 자체에는 볼관절을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 갑옷을 빼면 안으로 조금 더 굽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파츠가 안쪽이 어떻게 보면은 타이트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앞으로 굽히는 게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발목 움직일 때 보면 실린더 디테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가동하진 않지만 움직이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이 종아리 쪽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넣었다 빠졌다 이런 거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고관절 자체가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말이죠. 대신에 아까 이 무릎 굽혔을 때 알 수 있듯이 이 무릎의 스파이크가 굉장히 아래쪽으로 공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발바닥도 굉장히 앞으로 좀 긴 편이고요. 발 모양 자체가. 그래서 정강이 쪽은 붕 떠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구조니까요. 디자인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도 하니까. 근데 멋지네요. 다이젠가가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무릎 꿇는 액션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참암도를 휘두를 땐가?
자, 그럼 액션 포즈도 취해봅시다. 먼저 다이나믹 너클을 발사하기 직전에 포즈를 취해봤어요. 애초에 다이젠가가 내장 화기가 굉장히 강력한데 내장 화기를 안 쓰기로 유명하죠. 참함도만 쓰기로. 근데 뭐 나중 가면 물론 쓰기야 하지만요. 아무튼 그 액션 취해봅시다. 포즈를 취할 때는 그냥 요 잡고 어차피 팔꿈치가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 자체가 그냥 빼면 됩니다. 뺀 다음에도 볼거리가 있는 게 요렇게 팔 안쪽에 이 안쪽에도 디테일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딱 꺼냈을 때도 오 그래도 신경을 썼구나 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조 스탠드를 사용을 해서 이 3mm 조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끼워주면 돼요. 엄밀히는 요 팔꿈치 쪽 조인트 규격이 3mm인 건 아니고요. 정확히는 스탠드에 들어있는 3mm 조인트 그 밑에 있는 이 두꺼운 부분 있죠. 이 동그란 부분, 두꺼운 동그라미. 여기가 규격이 맞아요. 한 5mm쯤 되지 않나 싶네요. 자, 다이나믹 너클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 위에다 올려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참함도 액션을 볼 차례입니다. 먼저 약간 대기 형태라고 해야 될까? 딱 슈로데에서 전투 연출하러 딱 등장했을 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장 화기, 어깨에서 발사하는 제너럴 블래스터! 어떻게 보면 아까 다이나믹 너클처럼 뭔가 심플하면서도 아 당연히 이걸 할 것 같아 같은 느낌의 무장이기도 했어요, 저는. 먼저 참함도 전광석화 포즈입니다. 이렇게 전개되지 않은 통상 형태의 참함도에다가 전개 시 사용되는 그 액체 금속 에너지를 발사하는 그런 기술이었죠. 그리고 참함도 악괴 신즉 양단 하던 바로 그 포즈, 전개하지 않은 참함도로 적을 베어버렸던 그 포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을 베고 지나간 후의 포즈,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요겁니다. 양손으로 참함도를 잡고 있는 건데 어깨 보이세요? 어깨가 쫙 넘어가가지고 팔이 완전 크로스 돼가지고 이렇게 반대쪽까지 와줍니다. 요런 게 되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확실히 어깨 쪽에 힘을 줬다, 제대로 줬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참함도를 쥐는 손이 오른손이 2개 들어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참함도마다 하나씩 넣어놓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란 것 중 하나, 이 특유의 내 참함도에 베이지 않는 건 없다 하던 그 명대사의 포즈를 지지대 없이 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한 손으로 참함도를 들고 손목이 안 쳐져요. 이거 단단해요, 관절들이. 물론 뭐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노후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그 멋진 포즈를 볼 수가 있다는 거. 당연히 이 참함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해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쥐는 거는 물론이고, 그리고 점프하기 전에 울부짖어라 다이젠가 하면서 이제 점프하면서 닿아라 운요의 속도까지 하던 그 뒷모습. 이 포즈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짠! 이 위에서 양손으로 잡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쪽에서도 손잡이도 기니까 좀 여유롭게 양손으로 밑으로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음은 뭐죠? 내를 찍어야죠. 바로 이 포즈!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적을 향해 참함도를 휘두르기 직전의 그 모습. 야, 요거는 또 이제 그 특유의 연출이죠. 뭐 용자 시리즈에도 이런 포즈는 좀 곧잘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다이젠가로 보니까 또 다르네. 멋지네요. 박력 있는 그 대사, 제스터! 역시 검은 대검이고 봐야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은 바로 그 포즈, 용자검법 1초씩 한번 취해봤습니다. 역시 이 포즈가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의 그런 프로포션의 그런 검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깔끔하게 포즈가 취해지더라고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건데 일단은 조형이 정말 좋아요. 박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은 조립하면서도 생각보다 조립하는 맛도 있었고 보는 맛,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컸다 느껴집니다. 특히나 뭐 스티커도 안 쓰고 이 정도 분할이라고 하니까 더더욱이 좀 이것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단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이 거대한 참함도를 고정을 해야 하니까 손바닥에 조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목 각도가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쫙 뻗어서 앞으로 검을 뻗는다거나 이런 포즈에 좀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까 발바닥이 앞으로만 굽혀졌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앞쪽으로 이렇게 무게가 좀 많이 쏠리게 된다 그러면은 이 발꿈치가 들리면서 앞으로 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포즈에 따라서 요거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아쉬운 점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페이스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하나예요. 다이젠가의 박력 있는 연출 중 하나는 입을 벌리면서 기압을 넣으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날아가는 그런 연출이 이제 뭔가 뇌리에 깊게 박혀있는 연출 중 하나인데 표정이 이게 굳게 담은 입 하나. 혹시 나중에 관련으로 해가지고 다른 HG가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보너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혈 있게 기압 넣고 있는 입을 벌려가지고 으악 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 하나 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